네, 최근 자녀를 건너뛰고요.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속 썩인 아들, 딸보단 손주가 예쁜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네. 진짜 내 재산을 손주에게 이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가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주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보통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증여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손주에게 주는 걸 봐도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주들이 커서 이제 뭐 육아나 혹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것을 걱정해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손주 앞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 손주들 뭐 유치원비, 뭐 학원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증여까지 손주에게로 가는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2017년 총 증여 가액이 1조 4,829억으로 2013년보다 거의 100%가량 증가를 했다 그래요. 종류별로 보면은 토지를 세대를 뛰어넘어서 증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금융자산, 그다음이 건물. 와, 손주한테 건물도 줘요. 건물이 세 번째라 그러는데 이게 주위에서 친구들을 봐도 아빠가 변호사인 친구들보다는 할아버지가 변호사인 친구들이 이렇게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또 고령화 시대 돼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아직 정정할 때 손주들이 이렇게 장가가면서 아파트 사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주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톡 뛰어가지고 손주한테 바로 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네. 자녀에게 바로 줄 때랑 손주에게 줄 때랑 증여세율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아요? 외관으로 보면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게 증여세율에서 불리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지지? 이따 저희가 이제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네. 원칙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원을 이제 제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증여공제 같은 거 일단 빼고 여기서는 이제 가액이 이제 증여세가 10%가 나옵니다. 그럼 1,000만 원 내면 되죠. 네. 근데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30%가 가산되니까 증여세율이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리하죠. 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리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세대 생략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그 비밀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일단 손주 증여가 많은 곳이 역시 서울 강남 3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반포, 송파구. 송파 이렇게 이제 세 군데인데 지금 이제 한 5년 동안에 약 한 5조 원에 가까운 그 돈이 집중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강남 3구에 전체 한 35.7%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부모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이 세 네. 개가 겹쳐져야 아이들이 뭘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역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이제 생각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다르다. 그런데 사실 돈이 많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당장 물려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결국 저러한 여러 가지 그 물려주는 것이 손자, 손녀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뭐 고맙다든가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못 할 텐데 결국 저것이 나중에 가서 저 돈이, 많은 돈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되지만 일단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지속성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많죠. 물론 돈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려줄 거라고 저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손주 증여에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백성민 변호사님이 언급하셨던 비밀, 이제쯤 공개할 만도 한데요. 이게 만약에 네. 그 비밀이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1억이 있어요. 이거를 아들한테 갔다가 손주한테 간다 그러면 아들한테 갈 때 증여세 한번 내야 되잖아요. 네. 1억 같으면은 증여세율이 증여공제는 변론으로 하고 10%거든요. 아들한테 갈 때 1,000만 원 내야 되죠. 근데 또 이 아들이 손주한테 증여를 한다면 또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을 퐁 띄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만약에 바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가산되기는 해요. 근데 이 2,000만 원보다 덜 내도 됩니다. 얼만큼? 700만 원. 왜 그러냐면은 손주한테 퐁
띄어서 가산하면은 이 증여세에 할증료가 붙기는 하는데 이 할증료가 내야 되는 세금액의 30%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1,000만 원이잖아요. 증여세 1억 원에 대한 세금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할증료 30%가 붙으니까 1,300만 원만 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퐁퐁 두 번 뛸 때 2,000만 원이라면은 퐁 한 번 뛰면은 1,3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거부야. 재산이 많아. 그래서 3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아들한테 갔다가 손주한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상속세, 만약에 상속세 네. 한꺼번에 간다고 치면은 전체 받는 상속 그 금액 있잖아요. 30억에 대해서 과세표준, 그거를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는 30억 같으면 40% 이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미리 있는 아들, 손주한테 한 명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N빵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N빵을 용어 쓰시면 안 예, 되는데. N분의 1로 네, N분의 미리 1로. 이렇게 5억씩 이렇게 내놨으면은 5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 한꺼번에 아들한테 갔을 때는 30억에 대한 상속세 12%를 40, 그러니까 12억을 내야 되는데 아들이 만약에 손주가 많아가지고는 미리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놨으면은 각각 받은 금액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은 5억에 대한 1억 세금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퐁 띄어서 손주한테 해놓는 게 결국은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손주에게 주는 경우에 지금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여 공제 폭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 손주가 미성년자면은 뭐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5천만 원이거든요. 증여 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증여세율이 10% 20%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증여받은 그 가액에서 증여 공제액을 뺀 거를 과세 표준이라서 거기다가 20%를 이렇게 곱하는 건데 증여 공제액이 많을수록 나는 세금을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미성년일 때는 증여 공제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내야 될 세금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만은 미성년자라도 내가 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절세로 볼지 꼼수로 볼지 좀 네. 논란이 많을 것 같네요. 근데 아직은 절세로 네. 봐야죠. 일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법의 규정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전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 네. 그러니까 총 세금 상속액이 너무 많으면 엄청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걸 미리 막 쪼개서 이렇게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각각의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 사실상 그거는 거의 탈세에 가까운 수준이 된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인들, 예를 들어서 아들, 딸에게는 그 10년, 사망하기 10년 전에 줬던 이 증여한 것들을 이제 사망할 때 다 모아 상속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 같은 경우 세대를 건너뛰면 첫 번째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망하기 5년 안에 증여한 경우는 이것도 다 상속에 더 넣어서 상속세액을 곱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 그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쪼개기 증여를 하게 되면 사실 실제로 부과해야 될 상속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증여세만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아직은 절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 조금 더 심화되면 손주와 그러니까 자식 간 부모 간에 또 하나의 집안 분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원래 그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보다는 손주, 손녀가 이쁘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원래 목적이 자기 그 손주에게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주는 어떤 목적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손주나 손녀가 이제 좀 더 성장해가지고 이거는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손자 간에 있어서의 그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가끔씩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미리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갈 때 모든 걸 갖다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벌리고 갔다라고 하는 건데 공수래 공수건데 글쎄 많은 것을 갖다가 남겨주고 가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어떤 상속에는 재산적인 상속 이외에 철학적인 정신적인 그런 상속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아래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